겨울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들려오는 그 친숙한 선율이 있습니다. 바로 징글벨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징글벨을 작곡한 제임스 로드 피어폰트는 1822년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유니테리언 목사였지만 제임스는 14살 때 고래잡이 배의 선원이 되어 21살까지 바다를 누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모험을 찾아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광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1851년경 동부로 돌아온 피어폰트는 조지아주 세베나로 이주하여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와 음악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남부 연합군을 지지하며 남군을 위한 노래들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사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징글벨은 원래 크리스마스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857년 9월 16일 처음 출판되었을 때 제목은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 썰매였으며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해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가사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썰매 타는 겨울 활동이 중심 내용입니다. 피어폰트의 친구였던 오티스 워터맨이 이 노래가 즐겁게 울리는 작은 종소리 같다며 1859년 악보 제목을 징글벨 또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 썰매로 바꾸었습니다. 보스턴 워싱턴 스트리트에서 처음 공연된 이후 곧바로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징글벨의 역사에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희화화하는 민스트럴 쇼에서 상연된 것이 시초였습니다. 민스트럴 쇼는 1830년대부터 약 100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공연으로 백인 배우가 얼굴을 검게 칠하고 과장된 춤과 노래로 흑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스트럴 쇼 안의 흑인은 억척스럽고 게으르며 멍청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치지만 언제나 웃고 있는 표정을 짓는 캐릭터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발표된 많은 인기 노래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 차별의 의도는 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즐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은 징글벨이 오늘날의 순수한 이미지와는 다른 복잡한 출발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징글벨이 가진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는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방송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1965년 12월 16일 나사의 제미니 6호 우주비행사 토머스 스태퍼드와 월리 시라가 지구를 공전하면서 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먼저 임무 관제소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위성 같은 물체를 발견했다며 산타클로스를 목격했다는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 후 밀반입한 작은 하모니카와 썰매 방울을 꺼내어 스태퍼드가 방울을, 시라가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징글벨을 불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하모니카는 길이 약 2.5cm에 불과한 리틀 레이디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주 탐험의 엄숙한 역사에 유머와 인간미를 더한 전설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피어폰트가 언제 어디서 징글벨을 작곡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매드퍼드 19번가에는 징글벨이 만들어진 장소라고 주장하는 기념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드퍼드 역사협회는 이 곡이 19세기 당시 그곳에서 유행하던 썰매 경주를 배경으로 작곡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어폰트 자신은 1850년 심슨 선술집에서 원곡을 작곡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세베나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이 노래를 완성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지금도 여러 도시가 징글벨의 탄생지라고 주장하며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어 이 작은 노래 하나가 얼마나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징글벨은 영어권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브르 방바람 만세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며 스웨덴에서는 젤레르클랑 종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버전은 프랜시스 블렌치가 작사했으며 시간의 아버지, 새해 아기, 신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호주 버전입니다. 남반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덤불 속을 달리며라는 가사로 시작하여 홀든 자동차와 여름 풍경을 노래합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가사로 재탄생했고,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로 징글벨이라고 표기하여 리듬 게임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병원이 번안하여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라는 친숙한 가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병원은 동요 우리의 소원과 구슬비를 작곡한 인물로 징글벨의 한국 버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르는 것은 후렴구 위주의 깔끔한 버전이지만 원래 가사는 훨씬 장난스럽고 유쾌한 내용이었습니다. 1절은 전속력으로 썰매를 모는 젊은이의 즐거움을, 2절은 아가씨와 함께 달리는 내용을, 3절은 썰매에서 떨어진 젊은이를 보고 웃으며 지나가는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는 권주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에 얼음을 채우고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불렀는데 말방울 소리와 술잔 소리를 모두 징글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잉글랜드에서는 말이 끄는 썰매가 소리 없이 달렸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이유에서 시작된 징글벨 소리가 한 곡의 노래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징글벨은 단순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넘어 음악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9년 에디슨 실린더로 처음 녹음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음반 기록 중 하나입니다. 1943년 빈 크로스비와 앤드루스 자매가 녹음한 버전은 차트 19위에 올라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1857년 첫 발표 당시 후렴구는 고전 음악 양식이었으며 화음 진행이 파엘벨의 카논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다른 크리스마스 음악들이 나오면서 선율도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징글벨이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노래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들어 징글벨은 광고업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징글 마케팅은 특정한 소리나 멜로디만 들으면 즉각적으로 브랜드나 서비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1950년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광고에 징글 기법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징글벨의 친숙한 멜로디는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에서 자주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특정 멜로디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2013년에는 미국의 할인마트 K마트에서 징글벨을 활용한 파격적인 광고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6명의 남성이 턱시도 상의만 입고 하의는 속옷 차림으로 징글벨을 연주하는 내용. 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럴을 현대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한 사례였습니다. 제임스 로드 피어폰트는 이 작품으로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징글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민스트럴 쇼라는 어두운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겨울과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우주에서 연주된 최초의 노래라는 기록은 인류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로 재탄생했고 전 세계 각국의 문화적 색깔을 입으면서 진정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167년 전 한 남자가 작은 선술집에서 흥얼거렸을지도 모르는 단순한 멜로디가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래잡이 선원에서 골드러시 모험가 그리고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된 제임스 로드 피어폰트의 파란만장한 인생만큼이나 징글벨 또한 민스트럴 쇼에서 크리스마스 캐럴로 지상에서 우주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끊임없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글벨은 단순한 썰매 노래에서 시작하여 우주를 넘나드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게 된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글벨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인류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